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왜 핵무장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비역 장성들이 주로 있는 모임에 가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딱 첫 반응이 아니,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경제가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반론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군인들 속에서 나온다. 그것도 무슨 소련 출신, 대외 출신도 아니고 삼성양군 출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근거가 있으면 또 일리가 있지만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핵 개발을 하면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망한 나라 있습니까? 핵 개발을 하다가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망한 나라 봤습니까? 그럼 그 어느 나라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핵 개발해서 경제 제재 당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세계가 다 알다시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은 알면서도 유태인들의 영향력과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그걸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79년에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 이후에는 미국이 매년 30억 달러입니다. 매년 30억 달러씩 이스라엘에 무상원조를 하고 있어요. 무상원조를.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문화로, 군사 기술을 이게 상업화 해가지고 잘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1969년에 비밀 협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닉슨 행정부 시절입니다. 이거 비밀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핵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도 1974년에 핵실험을 하고 최근에 했습니다. 1998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제일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인도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곧 경제 제재 취소하고 지금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도, 미국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핵실험을 하니까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1998년에. 그럼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느냐? 무슨 제재를 합니까?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니까 그게 협조한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파키스탄에 연간 15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그러면 북한이 핵개발하다가 뭐겠어요? 북한은 핵개발하는 기간에 공짜로 얼마나 많이 챙겼어요. 경수로 완공되지는 못했지만 경수로도 지어주고 있었고 지금 현재 한 20억 달러를 우리가 날연금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씩 받아먹고 중유 연간 1억 달러 좀 되는 중유도 한 7, 8년 동안 공짜로 받아먹고 망하지도 않고 핵개발 해가지고 경제제재 당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속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당했느냐? 경제제재를 왜 안 당했느냐를 이제 분석하면 아까 설명한 그대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 나라가 엄청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 이슬람 세력,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더 득세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 인도는 중국을 경제한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경제를 한다. 이런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인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덩치가 너무 크다. 이러니까 제재가 안 통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핵개발의 역사를 쭉 보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핵개발은 미국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개발을 시작하는데 시작 단추를 누가 눌리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1939년에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온 물리학자 3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핵분열이 가능하다. 그 핵분열의 공식은 E=mc 제곱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이죠. E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c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이게 에너지로 바뀌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특히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은 엄청난 핵폭. 그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은 원래 스위스에서 살다가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온 이 3사람의 물리학자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독일에서도 이 핵분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얻었어요. 1939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3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싫어하니까 만약 히틀러가 핵폭탄을 만들면 이게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역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하나만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3사람이 프린스톤 대학의 교수로 있던 아인슈타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인슈타인한테 왜 핵분열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 전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공식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찾아온 3사람이 요렇게 하면은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 때문에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금방 알아들었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간단하게 써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루즈벨트한테 전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수송을 해보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한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 편지를 맡깁니다. 전해달라고. 근데 이 소식이 없어요. 한 3개월 지나서 그 편지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워낙 바쁜데 직접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직도 면담 날짜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안 그러면 다시 편지를 대우를 받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마침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그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 친구란 분이 가서 보통 서류를 놓고 나오면은 대통령이 바쁘니까 보지도 안 하고 막 옆에 보좌관한테 두고 그럴 텐데 이 친구가 그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서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루즈벨트가 아주 간단하게 물었어요. 결론적으로 당신 이야기는 독일이 이 미국을 폭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아, 그렇다고 하면, 아,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도록 지시를 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루즈벨트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산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로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물리학자들하고 만나서 관리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오래 갔어요. 별 진척이, 한 6개월 에도 별 진척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까 그 헝가리 물리학자 세 사람이 또 달아가지고, 가슴이 달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시 또 아인슈타인을 찾아갔어요. 편지 한 번 더 써달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또 편지를 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진척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 발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한테 또 전해줘요. 루즈벨트가 이걸 읽어보니까 독촉을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 시동을 거는 거죠. 1940년, 40년입니다. 1940년.